안녕하세요. 이나트의 케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나트의 디렉터 이상무입니다. 제가 이 컨설팅 아이들 이 카운슬링 하면서 이나트에 있는 아이들의 작품을 보면서 와, 이 아이들의 작품에는 정말 메시지가 있고 제가 정말 다른 학원에서 보지 못한 정말 어떻게 보면 센세이셔널한 그런 컨셉과 메시지를 보면서 아, 도대체 이나트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들기에 이런 아이들의 그런 전체적인 그 라이프 메시지가 그 아이의 작품에서도 보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제가 이나트에 와 있습니다. 그 작품을 만들어 주셨던 게 우리 선생님이시고 또 많은 학부모님들이 또 저도 또한 정말 얘가 미술을 했던 애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미술을 하지 않았던 애가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지? 얘는 정말 감각이 너무나도 뛰어났던 아이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보셨던 케이스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정말 미술을 잘하는 아이들이 오는 건가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아트스쿨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이 있고 이제 아이비리그나 일반 UC 서플리먼트를 위해서 이나트에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물론 아트 기반 아이들은 당연히 이제 예술고를 나오거나 해서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스킬이 다 좋은데 서플리먼트를 포커스를 맞춰서 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미술에 대한 경력이 거의 없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테크닉이 좋은 학생인지 테크닉이 좋지 않은 학생인지 먼저 제가 판단을 하고 서플리먼트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그 아이의 색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제 액티비티나 이제 레주메를 천천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는 저는 비주얼 에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이 가진 장점을 아트로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아이와 이제 대화를 나눠서 어떤 방향으로 작품을 만들어낼 건지, 그리고 그 학생이 만약에 테크닉이 부족하다면 어떤 미디어로 방향을 잡아서 그 단점을 가리고 최대한 장점을 보여줄 건지. 그래서 에세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스토리가 탄탄해야지 그 작품도 물론 테크닉적으로 아주 좋으면 좋겠지만 테크닉적으로 좋지 않더라도 메시지가 확실히 전달이 되면은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최대한 포커싱을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보면은 이 정말 스케칭 드로잉이 전혀 되지 않는데 그 아이들의 작품의 메시지가 워낙 좋고 또 이 구성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선생님. 보통 저희 아이들이 적어도 15개에서 20개의 작품을 내는데 한 종류의 아트웍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다 다이나믹하게 섞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섞을 때도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그런 미술의 영역이 있고 이 네. 아이가 하지 못하는 미술의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렇게 단시간에 이렇게 정말 마지막에 이걸 좀 해보겠다 해서 오는 아이들은 리밋이 조금 많이 있지요. 리밋이 당연히 많이 있고 심지어 학생들은 본인이 뭘 잘하는지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나트는 이제 아무래도 뭐 그래픽이나 사진, 뭐 인스톨레이션, 뭐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룰 수 있는 선생님들이 다 포지션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학생과 제가 상의를 해보고 작품의 방향성을 잡고 이런 미디어로 작품을 만들면 시간 내에 6개월, 뭐 보통은 1년 안에 작품을 15개 이상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모든 걸 뭐 또 인스톨레이션이나 뭐 잘 하지 못하는 뭐 페인팅이나 이런 걸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진이나 그래픽 같이 조금 더 디지털을 활용해서 순간적으로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충분히 좋은 작품을 시간 내에 뽑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이나트 아이들은 포폴리오 때문에 아이들이 얼리를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잖아요. 왜냐면 포폴리오가 시간이 걸리고 좀 시간을 더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좀 퀄리티가 더 좋은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저희 이번에는 진짜 이나트 아이들 그 타임라인을 제대로 맞추고 또 선생님이 아이들 하나
하나하나 그 얼리 옵션을 다 살려내셨는데 학교마다 이제 아이들이 그 포폴리오 내는 개수도 틀려지고요. 또 구성도 어떤 학교는 기본적인 드로잉이 있어야 된다, 뭐 스틸 라이프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처음부터 이제 계획해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타임라인들이 선생님 머릿속에 이제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계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학생이랑 처음 만나고 이제 그 학생의 성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최우선시하는 대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당연히 이제 학부모님과도 이야기를 해서 그 방향이 정해지면 그 학교의 리퀘어먼트가 무엇인지, 얼마나 피스가 필요하고 어떤 미디어를 그 학교에서 요구를 하고 어떤 성향을 좋아하고,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선생님이 제가 파악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학생이 다룰 수 있는 미디어가 어떤 것이냐, 사진을 할 수 있는지 뭐 그래픽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개수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저는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미디어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양성을 보여주는 게 좀 더 재미나 보이고 학교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사진을 굉장히 잘 찍는 학생이다 하면은 사진을 메인으로 밀어붙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소수의 하나 일이고, 이제 대부분은 무언가가 하나가 특별하다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이야기를 아트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잘 몰라서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미디어를 경험시키는 쪽으로 저는 되도록이면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에세이 아이들 이제 쓰면서 에세이 쓰는 과정이 사실은 미술 포폴리오 만드는 과정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네.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 어우러져야 되고, 학생은 한 명인데 이 학생이 미술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는 저쪽에 environment science 쪽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데 막상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에세이나 전체적인 레주메는 다른 방향의 그런 사이언스를 보여주고 네. 있다면 사실은 이 아이의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낸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 자체가 굉장히 방향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의 작품을 좋아하고 선생님을 믿고 아이와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신기하게도 제가 이 아이한테서 보는 거를 보고 있고 또 제가 이 아이한테를 보여주고 싶은 방향을 그렇게 너무나도 잘 만들어내시는데, 이런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뭐 어떤 이 아이는 정말 되게 뭐가 너무 막혀 있다 내지는 이 아이는 정말 짧은 시간에는 힘들겠다 이런 케이스도 있나요? 뭐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자기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의 장점이 무엇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 학생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방향을 이끌어주는 게 인아트에서 하는 일이고, 이제 원장님이 하시는 컨설팅에서 레주메나 액티비티나 에세이를 정리하실 때 그 학생의 방향성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한테 그 학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상의를 드리는 게, 저도 대화만으로는 그 학생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 학생이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구나,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작품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